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루에 많이 탈 때. 중요한 시합 앞두고 한 달 전? 그때 좀 많이 타고요. 아침에나 낮에 일반 시간 타고 저녁 때간 타고. 아침부터 밤까지 타는 것으로도 모자라 올여름엔 피겨 강국인 캐나다로 전지 훈련까지 다녀왔다. 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정확한 점프를 구사하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지고 때론 다치기도 했지만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예지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선수 생활은 더 고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 등을 두드려줄 가족이 있기에 예지는 힘이 난다. 다음 날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빛 희망을 달구는 태릉 선수촌. 아무도 없는 텅 빈 빙상장에서 홀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지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예지. 오늘은 또 어떤 훈련을 하는 걸까? 코치 선생님의 말을 듣는 예지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새로운 점프 기술이라도 배우는 걸까? 저는 스케이트 코치 아니고요. 무용 선생님이에요. 한 카운트 안에 동작이 3개야. 따당 땅땅 이렇게 한 카운트 안에 동작. 빙판 위에서 무용 선생님께 배우는 예지. 무용과 피겨 스케이트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전부 무용 동작 연결돼 있잖아요. 스케이트 테크닉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피겨 스케이팅의 심사는 크게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로 나눠 평가한다. 연기, 해석, 안무 등 세부 점수로 나눠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똑같은 스텝과 스핀이라도 얼마나 예술적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 점수의 등급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시선 처리 하나, 손끝의 미세한 방향까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피겨 스케이터들을 가리켜 빙판의 발레리나라고도 하는 것이다. 다른 링크장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연습하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여기는 국가대표 언니들이랑 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보고 배울 점도 많고. 연습은 빙상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된다. 외국 선수들의 경우 안무, 점프, 스핀 등 세세한 부분마다 전문 코치가 다 따로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치 한 명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일단은 착해요. 착하고 또 순수하니까 잘 받아들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공을 하면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무 코치를 따로 둔 예지의 기량은 분명 일취월장할 것이다. 그래서 빙판 위의 한 마리의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르지 않을까? 강도 높은 훈련이 끝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쁜 예지와 엄마가 또다시 분주한 발걸음을 옮긴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에요? 병원 가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병원? 어디 큰 부상이라도 입은 건지 걱정이 되는데. 예지와 엄마가 찾은 곳은 한 종합병원의 정신과. 예지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혹독한 승부의 세계에 뛰어든 예지에게 민경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슬럼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원인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런 게 해결이 되면 슬럼프 같은 데서 벗어나기가 쉽죠. 운동선수에겐 마음 역시 중요한 경쟁력. 경기장에선 두려움을 누를 줄 알아야 하고 패배의 쓰라림도 털어낼 줄 알아야 한다. 예지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같은 나이 또래라고 보면 그 친구 한 120%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움츠러들긴 했었는데 굉장히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요. 중학생 치고는 자기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유 의지대로 자기가 조절해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깊은 밤 안양의 한 연습실.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맹훈련을 하고 있는 예지를 만날 수 있다. 언제나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오는 예지. 평범한 중학생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택한 일이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다. 피겨스케이트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피겨 코치는 아니고요. 예지 전담 리듬 체조 코치입니다. 예지가 리듬 체조도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피겨 스케이트는 요즘에는 이제 뭐 물론 점프도 중요하지만 스핀이라든지 밸런스 같은 데서 유연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리듬 체조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동적이면서도 곡선적인 미를 잘 보여주는 리듬 체조는 미를 겨루는 스포츠로서 피겨 스케이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발끝. 예지는요. 굉장히 성실하고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늘 먼저 와서 레슨 전에 이렇게 몸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 풀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뭘 하나 가르쳐주면은 굉장히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열심히도 하고요. 이거야 원 보는 사람이 더 아파 보이니. 예지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니? 예지도 처음부터 유연한 몸은 아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은 훈련으로 얻은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스케이트장에서 스핀이랑 스파이럴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잘 하려면 밖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더 큰 마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예지는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도 이겨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둠이 깔렸지만 예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안양 빙상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늦은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피겨 선수들만 탈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그 다른 스포츠하고 그 동계 그 스포츠하고 나눠서 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다니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 이후 피겨 스케이팅에 많은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아직 전용 연습장 하나 없는 게 현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해도 오늘의 점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묵묵히 지상 훈련을 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분명 예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땀방울로 극복해낼 것이다. 또다시 빙판으로 들어갈 시간. 발목을 보호해주는 실리콘까지 넣고 스케이트의 끈과 함께 마음까지 조여 묶는다. 예지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 가녀린 몸속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해요. 열심히 하고. 제 아무리 천재라 해도 즐기고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법. 아직 미완성이라 해도 예지가 빛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2바퀴 반을 도는 더블 악셀쯤은 식은 죽 먹기다. 얼마 전에는 트리플 토우룹 점프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 많다는 예지. 이제는 여자 선수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 중 가장 수준이 높다는 트리플 악셀을 넘어 점프의 경지라 불리는 4회전 점프, 쿼드 러플까지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선수 중에서 이 점프를 성공하는 선수가 한 5명 정도가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 이런 점프를 성공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요즘 예지는 내년 1월에 있을 종합선수권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크게 쇼트와 프리로 나뉘는데 쇼트 프로그램은 2분 50초 안에 점프와 스핀을 각각 3개, 스텝 동작 2개, 모두 8개의 기술 요소를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리 스케이팅은 4분여의 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점프는 최대 7개 이상은 할 수 없고 스핀 4개, 스텝 2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과 등산화보다 2배 이상 두꺼운 스케이트 속에서 예지의 발은 늘 혹사당한다. 하지만 벽돌처럼 단단한 스케이트만큼 예지에게도 견고한 꿈이 있다. 연아 언니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겨가 사람들에게 좀 유명해지고 있는데 제가 연언니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피겨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부단한 노력으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윤예지. 때론 너무 힘들어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지만 은반의 요정으로 우뚝 설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지에겐 세계 최고라는 칭호가 붙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